최근 들어 BC주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금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감염 공포가 BC 지역 사회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20명까지 내려갔던 BC주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2주 만에 76명까지 오르더니 금요일 112명을 찍으며 한 달 만에 다시 최다 감염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주 BC 질병통제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4일부터 10일까지 주내 감염 사례 중 델타 변이 검출률은 33%로 25%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에 그쳤던 델타 변이 비중이 한 주 만에 4배 이상 급증한 셈입니다. 아직 과반을 차지하는 우세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몇 주 내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BC주의 5개 보건지역 중 북부 관할 지역을 제외한 모든 보건지역에서 델타 변이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밴쿠버 아일랜드 보건지역에서는 100건의 검사 샘플당 56%의 비율로 가장 많은 델타 변이 사례를 보였고 밴쿠버 해안 보건지역은 30%, 프레저 헬스 보건지역은 11%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또 델타 변이를 제외한 브라질발 감마 변이 검출률은 주내 감염 사례 중 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영국발 알파 변이는 전체 감염 사례의 15%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유일한 대안인 코로나19 백신도 1차 접종만으로는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근 영국과 캐나다 연구진이 발표한 임상 결과에 따르면 1차 접종 후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는 화이자 백신이 36%,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모더나 백신만이 유일하게 72%의 높은 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두 백신 모두 2차 접종 시에는 델타 변이로부터 유증상 감염을 막아내는데 각각 88%와 67%의 예방 효과를 보였지만 백신 접종 후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의 위험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BC주의 12세 이상 기준 1차 백신 접종률은 80%를 넘어선 상태고 2차 백신 접종률은 아직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학계와 보건계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90%에 이르러야 델타 변이 대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2020 도쿄올림픽 성화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역사상 최초로 1년 미뤄져서 열린 이번 올림픽에는 북한을 제외하고 IOC 가입 205개국과 난민팀까지 총 206개 팀이 참가해 다음 달 8일까지 17일간의 열전을 벌입니다. 현지 시각 23일 저녁 도쿄 신주쿠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개막식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관중 입장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각국의 내빈 및 IOC 임원 등 약 950명만이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개막식에 참가한 제한된 수의 선수단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고 입장을 하면서 손을 흔들기도 했지만 관중의 환호와 박수는 없어 경기장은 조용했습니다. 캐나다 선수단은 여자 농구 대표팀의 미란다 아임과 남자 럭비 대표팀의 부주장 네이선 히라야마가 함께 캐나다 국기를 들고 입장했으며 약 30명의 선수만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올림픽 경기는 대부분 무관중으로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캐나다에서는 지난 1984년 LA 올림픽 이후 가장 많은 370명이 참가해 총 33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미국 데이터 분석 사이트 그레이스노트는 캐나다가 참가국 중 15번째 로 많은 21개의 메달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캐나다는 22개의 메달을 따낸 바 있습니다. 한국계 선수도 캐나다 국기를 가슴에 달고 출전합니다. 여자 태권도 57kg급에 참가하는 스타일러 박 선수는 위니펙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한국인 아버지 박재홍 사범과 칠레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인 3세입니다. 지난 2019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차지하기도 했던 박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노린다는 각오이며 아버지는 코치로 남동생은 연습 파트너로 올림픽에 함께 참가합니다. 스카일러 박의 16강전 경기는 24일 오후 9시 44분부터 시작되며 하루 안에 메달의 주인공이 결정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밴쿠버 교회 건물을 표적으로 한 범죄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22일 밴쿠버 경찰은 성명을 통해 밴쿠버 시내에 위치한 교회 건물과 사유지에 대한 반달리즘이 있었다는 신고가 지난 6월 2일 이후 한 달 반 사이에 총 1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된 사례 중에는 돌을 던져 건물 유리창이 깨지거나 건물이 페인트로 훼손되고 심지어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도 있었지만 다행히 사람이 다치거나 큰 재산 피해가 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PD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서로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며 용의자도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캐나다에서는 밴쿠버뿐만 아니라 종교 관련 건물에 대한 반달리즘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19일 새벽에는 서리에 위치한 콥트 정교회 건물이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해 전소됐고 지난 6월에는 비시주 중부 원주민 마을에 있는 성당 건물에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런 범죄는 지난 몇 달간 캐나다 원주민 기숙학교 부지에서 어린이 유해가 잇따라 발생하는 일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별다른 정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BPD의 스티브 에디슨 경사는 교회 건물에 대한 반달리즘이 주로 밤이나 새벽에 발생하고 있지만 그 시간에도 교회 안에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며 기물을 파손하는 것은 분노를 표출하거나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홀로 캠핑을 갔다가 실종됐던 남성이 2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스커미시 RCMP에 따르면 지난 9일 이후 실종됐던 33세의 다니엘 링 씨가 22일 오후 가리발디 주립공원에서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링 씨는 지난 7일 가리발디 마운틴 내에 위치한 램파드 연못 인근으로 홀로 이틀간의 캠핑을 떠났고 9일에 트레일 입구로 돌아와 픽업을 받기로 했지만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9일에 실종 신고된 이후 링 씨가 캠핑을 떠났다는 지역을 위주로 수색이 진행됐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22일 오후 피트리버 상류 인근에서 산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은 3명의 소방대원들이 헬리콥터를 이용해 산불 진압을 하던 중 소방대원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링 씨를 발견했습니다. 대원들은 헬리콥터를 근처에 세워 링 씨를 구조한 후 오후 1시 30분쯤 스커미시 공항으로 이송했습니다. 링 씨는 그곳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았고 그를 구조한 대원들은 다시 산불 진압을 위해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RCMP에 따르면 링 씨는 별다른 부상을 당하지 않았으며 곧 가족과 상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